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퍼리 고선장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남해를 기준으로 기여자금이 풀렸어요. 물론 전국에 다 풀렸겠죠. 기여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으로 이제 전년도 한 11월 달 정도 신청을 해서 개인 신용정보에 따라서 기여자금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최대 3억 7,500만 원까지는 기여자금이 신청이 가능한데 개인 신용정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기여자금이 지금 풀렸어요. 이거 기여자금이 풀렸다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기여를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여자금이 풀렸다는 것은 전년도에, 그러니까 내가 신청해 놓은 자금이 내 이름으로 수협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일에 예를 들자면 2억을 정도로 신청을 했는데 2억이 다 나온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일정 비율 신용정보나 여러가지 점수에 의해서 조정이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내한테 자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담보가 내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담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한정 담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깎일 수 있는데 웬만하면 다 나와요, 기여자금은.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기여자금을 2억을 신청을 했는데 2억이 내 앞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2억을 내가 업에 필요한 모든 부분에다가 적용을 해서 기여자금을, 쉽게 말하면 수협에서 어떤 일정한 양식을 갖추게 되면 그분한테 돈이 바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선을 내가 구입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는 겁니다. 제가 남해로 기여를 했었는데 남해 근처에 적당한 선박이 있나 싶어서 둘러보니까 별로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다. 그러면 전남 고흥 쪽이나 아니면 경남 통영 쪽이나 거제 쪽으로 이렇게 매물을 구하려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진짜 내가 이제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이미 기여를 하신 선배님들한테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이 정도, 어느 정도를 뭘 확인을 해서 내가 배를 사겠다, 이렇게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좋은 매물을 적당한 가격에 봤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의 배를 내가 한정 담보를 잡고 수협에서 대출을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기. 그래서 이 명예를 돈을 받지도 않고 뭐 계약은 하겠죠. 계약금은 이제 줘야 되겠죠. 계약금을 주고 난 상태에서 그 배를 내 앞으로 전부 다 이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물론 이제 기여자금 정책으로 나왔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간혹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선박중개사가 개입을 해서 넘겨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전 선주가 되겠죠. 그러면 선주가 이거는 이런데 문제없다, 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돈 안 받고 넘겨줘도 괜찮다는 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쉽사리 넘겨주지 않습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부동산에는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중간에 뭐 그렇게 할 이유도 없겠지만 전혀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선박 중개 같은 경우에는 기여자금이라는 걸 정부에서 정책자금으로 들어서 기여를 해서 업을 해서 먹고 살라고 아주 저금리로 풀지 않습니까? 연리 2%고요. 그 다음에 5년 거치 10년 상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연말에 한꺼번에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변동금리가 아니고 처음에 할 때 이제 고정금리로. 지금 제가 현재까지 이제 알아보고 제가 지금 선박중개사를 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 고정금리의 연리 2%에 5년 거치 10년 상한입니다.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또 변동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여자금을 가지고 기여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협에 가서 물어보고 이제 그 부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좀 다른 내용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한 번 더 알아보고, 모든 정책들이 뒤로 바뀌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배를 사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자금이 많이 있어서 내 마음에 드는 어선을 통으로 돈을 다 주고 다 오고, 그 다음에 기여자금이 그 사람한테 가면 그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위험한 일이거든요. 만일의 경우에 내가 돈을 전액을 다 주고 배를 가지고서 내 명의를 해가지고 기여자금이 내한테로 오는 게 아니고 그리 가는, 이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논의가 좀 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게 지금
본인한테 직접 이제 자금을 주지 않고 왜 만일의 경우에 어선을 내가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주느냐, 이게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말하면 선박중개사가 되었건 또 기여를 하신 분이 되었건 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다 보니까 대부분이 보면 수역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1억짜리 별 1억 5천 해가지고 그 자금을 받아서 다른데 5천만 원을 유용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나중에 그 5천만 원을 갚지 못해서 가보니까 배는 한 5, 6천짜리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도저히 해소할 수 없는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선박중개사가 중간에서 내가 이를테면 1억짜리 배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 1억짜리에 대한 이제 보정보험이 우리는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개인 같은 경우는 1억의 보정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를 믿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하는데 이 선박중개사 입장에서도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배를 가지고 와서 내가 다른 데로 방 팔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닐지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배가 땅도 아니고 땅이라도 그렇겠지만 이게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세밀하게 조정이 돼야 되고, 지금 수협에서 내가 A라는 배를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은요, 수협에서 지정한 선박중개사 2사람이 그 배의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견적서를 수협에다가 주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만일의 경우에 내가 감정을 할 때 엔진은 어떻게 되고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한 9,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또 B라는 선박중개사가 가보니까 나는 이거 1억 줘도 아깝지 않은 좋은 매물이다. 그러면 그거를 2개를 합해가지고 중간 정도의 가격으로 금액을 책정해서 수입해서 대출을 해준답니다. 이게 대부분이 보면 100% 나오지는 않고요. 조금은 이게 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박중개사들이 요거를 대비를 해가지고 일일이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또 알려주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게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풀고자 지금 백방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선박을 저한테 의뢰를 했을 때 만일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저를 믿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저야 배 한 대 정도 돈을 내가 갚을 만큼의 그거는 있다. 제 배를 가지고 하시든지 이렇게 이제 하면 가능하기는 해요. 그러면 내가 정서를 다 써줘야 되겠죠. 자,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배를 넘겨줄 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건조당을 잡지 않습니까? 건조당이 잡혀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대출이. 이거 애매하죠. 내가 전 재산인 배를 넘겨주면서 또 이거를 돈을 안 받고 넘겨줬기 때문에 건조당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또 대출이 건조당이 잡혀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좀 골치가 아프고, 그 다음에 선박을 매입을 하실 때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의료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플로타가 좀 일일이 해서 플로타를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플로타를 교체를 했다. 그러면 정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수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자우튼 국가 돈으로 60%를 지원해주고 내가 이제 40%를 그래서 지금 이걸 깼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 이내면요. 또 이제 돈은 더 주지는 않습니다만 복잡한 서류가 또 있습니다. 전에 가지고 계셨던 전 선주께서 일일이 다 서명하고, 그 다음에 인감도장 찍고 다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양도를 받으실 분이 전부 다 해가지고 별도의 서류가 또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각 군청에 들어가면 내가 선박을 서류를 해가지고 매매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신고를 할 거 아닙니까? 하면 거기에 이제 브레이크 걸립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제 선박중개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어선원부를 떼보고 어선원부에는 건조당이 잡혀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그 외에 사소한 부분들은 우리 선박중개사한테 노출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선박중개사를 배수부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배를 파라고 보냈으면 모든 것을 다 오픈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서류를 다 확인해서 하실 분과 파실 분들 거래를 시켜줘야지만 완전한 거래가 되는데 이건 조금 제 생각으로는 좀 불만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같은 경우에 남해로 오시는 분이 선박중개사가 중간에서 쉽게 말하면 보정을 쓰고 그렇게 배를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이 와서 전 선주가 입금이 되었다고 홍보된 걸 봤었는데
이것도 서로가 참 믿지 않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배를 파시는 분이나 기여를 해서 배를 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뭐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말을 다 못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않다가 보니까 많은 비용을 이렇게 내게 되는 그런 이제 또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만, 남해 쪽 22분이 남해에 기여를 한다는 조건으로, 기여를 하시는 분 조건으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선박 중개사가 배를 매물을 팔라 그러면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리는 못하지만 개인적인 매물, 뭐 개인 매물이 많이 나와요. 선박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걔한테도 많이 이제 거래가 들어오고, 그런 매물을 남해에 기여를 하시면서 제가 구입을 하겠다 하면 무료로 모든 서류 대행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게 우리 어민들이 힘들게 살아가겠다고 각오를 하고 내려오신 분들한테 데미지를 입혔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뭐 생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남해 쪽에서 어선을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으로 매물을 보시고 매물을 매입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이제 전선주를 잘 만나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제가 이런 부분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협에 가서 그런 서류를 다 떼서 서명을 하고 그 배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명예 변경을 해서 작업에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있게, 뭐 원래 그렇습니다. 저도 그 대도시에서 사업을 한 40년 동안 한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도 한번 당해보고, 한 번이 아니죠, 여러 번 당해보고, 사람을 좀처럼 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좀처럼 믿지 않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우리 어선을 중개하고 하는 이쪽에도 들어보니까 대도시나 다름없이 전부 치열하고, 또 업하는 것도 치열하고, 여기도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걸 제 스스로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모처의 그 시스템 에어컨 하는 방에서 제가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이쪽을 보시면 여기가 이제 에어컨 작업하는 거, 뭐 뒤에 보면 어지럽게 되어 있죠. 내 혼자서 쓰는 방이 특별하게 뭐 깔끔하게 해가지고 필요가 없었어요. 간혹 이제 손님이 오시기는 합니다. 그러면 앉아서 차는 한잔 나눌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은 되고, 냉난방기 다 되고, 냉장고도 있고 옷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남해로 기여를 하시고 선박을 매입해서 어떻게 이제 업을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혹시 알고자 하는 분이, 제가 이제 이 방송을 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빠진 부분들이 많을 건데, 이거는 댓글로 이제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전화번호 있으시죠? 그래서 혹시 의문나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각보다 기여를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아는 그 뭐 인터넷 매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그런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자기가 잘 모르는 걸 가지고 자기가 다 안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동안에 쭉 했던 직업을 한번 바꾼다는 게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업을 시작하게 되면 자기가 그동안에 여러 매체를 통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던 거하고 현실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한 30년 전에 기타를 배울 때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설명해 주는 대로 머리로만 익히다가 보니까 실제로 기타를 이제 직장인 밴드에서 쳐보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리듬을 뭐 박자를 쪼갠다, 뭐 8비트다, 16비트다, 뭐 32비트까지는 제가 쪼갤 수는 없지만 보통 뭐 8비트에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16비트로 넘어가야 된다는데 그게 도대체 뭔 말인고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실제 해보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것과 같이 좀 나이가 들면서 인생 경험이 있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기여하시는, 남해로 특히 기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적으로 어선업을 해서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조금 시간이 날 때는 남해가 뭐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니까 제가 사는 데서 남면 쪽이 제일 멀거든요. 거기 가도 뭐 한 시간 이내로 도착을 할 수 있으니까 둘러보면서 살아갑시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뭐 돈이 많아서 다른 분들에게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단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베풀자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이제 남해 정포리 쪽에 있을 때 이런 상담을 직접 얼굴 보고 대면해서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연락하시고 집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제 그 사무실 방을 하나 조그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추울 때 같으면 안에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컴퓨터로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될 때는 방에 가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앞에 평상이 있습니다. 이간 평상에서 거기 앉아서 봄에 좋은 햇빛 맞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업에 대한 제가 또 모르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윈윈하는 식으로. 지금 어저께 왕지에 기여하시는 분, 왕지 쪽에, 남해는 왕지 쪽에 벚꽃이 지금 발해 간답니다. 그 마음은 완전히 남해에 가 있는데 아직까지 물 쪽에 조금 일을 더 하고 내려가야 될 벚꽃이 완전히 만개를 해서 떨어질 때 가지 않을까. 자, 긴 시간 영상 잘 봐주셔서 고맙고요. 단일에 필요하신 분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박중개사 포리고 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